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악한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올 말이죠. 그렇듯 제 시누이들도 자칭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본인이 정작 악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순진하게 속았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얼굴로 다가와서 갖은 사탕 발림으로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더니 급기야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에게는 시누이가 2명 있었어요. 그 2 시누이가 각기 결혼해서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둘이 약속이라도 하듯이 나란히 이혼을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2 시누이들이 이혼하기 전에도 맨날 서로 연락하며 저의 뒷담화를 하는 것쯤이야 잘 알고 있었어요. 뭐 그런 것쯤이야. 친자매지간에도 조금만 사이가 틀어지면 그러기도 했으니 내 앞에 대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손아래 시누이가 먼저 이혼을 하더니 그 다음에 손이 시누이가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사건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습니다. 뜬금없이 밤 10시에 집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시각까지 퇴근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자네 이 시간까지 뭐하나? 애들하고 우리 재현이는 어떡하라고?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자네 바람핀가? 모처럼 팀 회식 때문에 늦은 걸 가지고 별 가짜는 소리를 다 했어요. 형님, 바람이라뇨. 형님 눈에는 다 그런 것만 보여요? 끊어요. 형님은 이혼했던 전 남편이 바람 오지게 피는 바람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오직 그것만 꽉 차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반대로 자기 동생인 제 남편이 12시가 넘어서까지 술 마시느라 안 들어온다고 해도 오히려 저를 향해서 지랄을 떨었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다 내놓아도 바람이라도 필 사람인가? 남자가 술도 마시고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할 것 아닌가? 왜 남편을 못 믿고 그렇게 닥달을 해? 그냥 지나치는 말로 늦게까지 술 마시지 말고 집에 일찍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애만 저를 잡더라고요. 형님, 제가 닥달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제 남편을 닥달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형님이나 잘하세요. 뭐야? 이겼다 대고 말을 함부로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내가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눈구멍 이상 있는지 아니면 대급박이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해보세요. 정상이 아니야. 하나도 귀에 눌리지 않는 저를 향해서 손아래 시누이도 입에 거품을 물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옳게 언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언니랑 내가 이혼했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묘하게 본질을 흐려가며 저에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참 피곤한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2 시누이들이 이혼하는데 뭐 하나라도 보태준 것도 없고 등 떠민 적도 없었는데 걸핏하면 이혼했다고 무시하냐며 달겨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장단에 잘 맞춰줬고요. 자기네들이 좋다고 이혼을 해놓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을 바라는지 참 웃기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시누이들의 그런 시커먼 속내를 잘 알고 있었으니 받아주지 않았어요. 2 시누이들은 항상 그 어떤 것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뱉는 말마다 남들을 헐뜯거나 안 좋은 말들로 씹기 바빴어요. 못생긴 자기 얼굴은 생각하지도 않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마다 욕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저런 얼굴도 얼굴이라고 내밀고 인상도 더러운 것이 실제로 인성도 바닥일 것 같아. 완전히 밥맛이야. 저 새끼는 잘생기면 뭐해. 머릿속은 텅 비었는데 대사는 잘 외우고 하는지 신기하다니까. 아직 어린 제 아이들이 배울까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남편도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신이들과 별다를 게 없었지만 제가 못하게 제지를 해서인지 애들 교육 때문에 많이 고쳐졌어요. 누나, 그리고 미순아, 제발 좀 쓰잘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애들이 듣고 있어. 말 조심 좀 해. 남편이 한마디씩 하면 그때만 조심했어요. 그런 탓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시고모들에 의해서 시집살이로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하셨는지 괴봇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70대 초반부터 치매를 앓으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를 모시게 하기 위해서 시고모들이 시어머니의 교사 직장도 그만두겠다네요. 효자인 아버님을 등에 업고 날이면 날마다 시어머니를 갈구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야 어디까지나 시누이들의 말이었으니 다 믿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할머니가 중증 치매로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고분들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치매인 시할머니가 시고모들이 전화를 할 때면 늘 그랬대요. 배고파. 나만 밥을 안 주고 혼자서 빨리 먹어. 나 굶겨 죽일 작정이야. 너라도 얼른 와서 나 밥 줘. 그 말에 놀라서 시고모들이 시어머니를 쥐어짜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고 치매가 심해져서 그런 거라고 해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시고모들이 돌아가며 시할머니를 돌본다며 일주일씩 있다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쥐어 뜯고 가곤 했다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천덕꾸러기로 만들었다고 악다구니를 퍼붓고 가곤 했다네요. 아무리 치매가 온 노인네라도 얼마나 함부로 했으며 매일 함께 있는 며느리에게 욕을 다 하시겠냐며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곤 했대요. 아버님도 시고모들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대체나 시어머니한테만 시할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욕을 해대는데 시어머니가 당연히 시할머니께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거기에다 시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새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도 시고모들이 시어머니에게 몰려와서 그랬대요. 옳게 받은 대로 말해봐. 왜 우리 엄마가 전날에도 말짱하셨는데 돌아가셨어? 옳게가 우리 엄마 죽으라고 입으로 누른 거 아니야? 물론 시어머니도 그런 억울한 말이 어디 있냐며 난리도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거세게 시어머니만 위축이 될 뿐이었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만 유일하게 시할머니를 옆에서 모셨는데 간밤에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시어머니의 책임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친척들 사이에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범인으로 몰고 가는 시고모들 때문에 난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지 않았다고 한들 시고모들이 찰떡같이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돌아가시겠다고 믿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돌아가시도록 한 증거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고스란히 중증 치매 시어머니를 더 이상 모시기 싫어서 돌아가시게 한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낙인이 찍혔다고 했어요. 다들 쉬쉬하면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두 시고모들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억울한 나머지 엄청난 심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려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에게도 시고모들이 얼마나 달달한 말들로 꼬셨는지 처음엔 그런 말들을 믿지 않다가 결국엔 시고모들 말에 휩쓸려서 시어머니를 소닥보듯 했다더라고요. 급기야는 시고모들이 시어머니 아버님이 이혼을 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아버님이 시어머니와 각방을 쓰셨다고 했어요. 그 좋은 교사 직장도 때려치고 치매 시할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해온 공은 아무도 몰라주고 치매 시할머니를 돌아가시겠다는 오명을 썼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며 시누이들이 그렇게 만든 시고모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원망했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 사시던 시어머니가 늘 달고 살던 불면증 약을 먹고 소주와 맥주를 마신 채 잠이 들었는데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시고모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고모들만 아니었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시니들 말만 들어도 며느리인 제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고모들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시자 시고모들이 양심에 찔렸는지 시어머니의 제사에는 꼬박꼬박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에게 엄청 잘했어요. 시어머니 제사 때마다 신우들에게 선물을 들고 왔다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입막음용이 아니겠냐고요. 신우들 입장에서는 시고모들의 식자직과 갈굼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시고모들에게 잘하면 안 되는 거였죠. 원수들이었는데요. 시고모들은 어떻게든지 신우들의 입만 막으면 되는 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더불어서 신우들한테 살살살 입에 착 감기는 말만 했습니다. 내 조카라도 어쩜 너는 아이를 거꾸로 먹냐? 세상에 어디를 뒤져봐도 내 조카만큼 착한 사람은 없더라. 항상 어른들한테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말이다. 이거 내가 우리 조카 주려고 해외여행 갔다가 사왔다. 내 자식도 안 줘. 내 자식 같은 조카라서 주는 거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그저 신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는 바람에 어느새 그 고단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신우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속내를 못 읽다니 저는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시고모님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신우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에겐 은근히 조심을 하는 눈치였어요. 멍청한 신우들만이 시고모님의 술수에 넘어가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고모들이 정이 많은데 엄마한테 그랬을 리가 없어. 엄마가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요. 그 즈음에는 시고모님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우리 고모들 같은 사람도 없어. 우리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은 고모들 뿐이야. 참 시고모님들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의 시고모님들은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아버님을 그렇게 확 휘어잡더니 이제는 신우들을 확 휘어잡아서 좌지우지하려고 조종하니 말입니다. 제가 만만치 않게 보여서 그런가 아니면 만만해 보여서 그런가 늘 신우들 입을 통해서 제가 어쩌나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속도 없는 형님과 신우이는 몇 시간씩 시고모들과 속내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그게 다 뭐겠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 모양인데 똑같이 끼리끼리 잘 만나서 제 뒷담화를 하면서 무슨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나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은 나누지 않고 나쁜 것만 골라 씹어대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제사가 다가오니까 한 달 전부터 시고모들이 내려온다고 두 신우들이 난리 법석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라며 원망하던 때는 다 잊어버리고 집안 어른이 내려오신다며 저에게 시어머니 제사 첫날부터 휴일을 빼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한다고 말했더니 제게 그랬어요. 옳게 나하고는 고모들하고는 다르네. 집안의 어른이야. 모처럼 서울에서 나이도 마른 신분들이 고생해서 오시니까 편히 잘 모셔야 하네. 내가 작년에 우리 집으로 모셨으니까 이번에는 자네가 모시게. 고모들이 그렇지 않아도 재현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으니까 고모들 주무실 방도 불편하지 않게 잘 치우고 그래. 알았어? 네? 왜 저에게 미리 묻지도 않고 그러세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제사는 아버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형님 집으로 가셔야죠. 불편하게 왜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자네는 뭔 말이 그렇게 많은가? 고모들이 제니 집에 가고 싶으시다잖아. 고모님이 저희 집에 오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끊어버렸더니 그새 또 무슨 짝짝꿍을 했는지 생전에 자주 전화를 하지 않던 큰 시고모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응, 나 큰 고모다. 어찌 지내냐? 나는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맨날 누워 지내고 있다. 별일 없이 잘 있냐? 네, 그간 안녕하셨어요?
그래, 가끔씩 연락도 하고 그러자. 내가 말이다, 이젠 나이도 많아서 언제 또 네 시어머니 제사에 가보나 싶어서 말이다. 네, 이번에도 오시게요? 가야지.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는 보통 시누이냐? 네 시어머니 살아생전에 엄청 사이도 좋았다. 나처럼 옳게 제사에 쫓아다니는 시누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런 시누이는 없다. 아이고, 또 뭔 말씀 하시려고 저러실까 했습니다. 큰 시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기도 어려웠고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듣기 거북하기도 했지만 참았어요. 뻔히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시 고모들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짓부렁을 하다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도 뭐라 하시나 듣고 있었어요.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래도 제사에는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는 니들 집에서 묵고 싶다. 그런 줄 알거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모님, 죄송한데요. 고모님 두 분이 묵을 방이 없어요. 아마도 형님이 서재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 동생이 와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말투가 싹 바뀌더니 그러셨어요. 뭐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좀 편한 데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마다하는 거냐? 두 고모님들을 모실 방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자 또 화를 내시면서 그러셨어요.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냐? 내가 모처럼 니들 집에 하룻밤 신세를 친다는데 그렇게 성의가 없냐? 나는 네 시어머니보다 우더른이야. 어디 배운 데 없이 내가 가겠다고 하면 두 말 않고 대답만 할 것이지. 말이 많아. 어이가 없었어요.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에 제가 시고모에게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화가 풀리신 다음에 통화하면 되겠네요. 먼저 끊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대꾸도 않고 한참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대단하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조카 며느리가 호락호락할 줄 아셨나? 남편이 큰 시고모가 말하는 중에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사방팔방이 소문을 내셨는지 형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곤하게 일장 연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곧이어 제지하며 그랬어요. 누나, 나 고모들 곧자만 들어도 비위가 거슬려. 그러니까 고모들 얘기는 그만하자. 다시 전화 걸지 마. 라고 하며 여지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재연아, 네 고모들은 엄마 대신이야. 네 엄마라고 여기고 잘 모셔야지. 왜 그렇게 불손하게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냐? 그러자 남편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랬어요. 무슨 엄마 대신이에요? 아버지나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웬만해선 아버님께 그렇게 성질을 부리지 않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님께 예민해 있었어요. 아마도 어머니 제사가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았고 시고모들을 싫어하는 평소 남편의 마음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도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여파는 다 제게로 오는 듯 했어요. 다 제가 잘못해서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버님을 비롯해서 시고모들과 두 시누이들이 저를 두고 싶어 했는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제사 전날에 시고모님 두 분이 아버님 집으로 오셨어요. 회사에서 아직 근무 중인 저에게 아버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일찍 퇴근해서 곧바로 이리로 오너라. 고모들 오셨으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지 않겠냐? 올 때 장 좀 봐와라. 장 볼 돈은 내가 주마. 되도록이면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빨리 오면 안 되냐? 고모들이 멀리서 오느라 시장 하시단다. 아버님, 죄송해요. 일찍 퇴근이 어려워요. 아가씨나 형님 있잖아요. 저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대번에 옆에서 듣고 있던 시고모님이 그러셨어요.
오빠,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가? 어른이 오라면 올 일이지. 말이 많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버님께 공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마음대로 퇴근하고 출근하는 곳이 아니라서요. 죄송해요. 정 시장하시다고 하시면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드리세요. 그러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으셨는데 곧바로 작은 시고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뭐하는 애기냐? 시건방지게 어른이 오라면 빨리 올 일이지. 못 온다고 하고 끊어버리냐? 네 큰 고모도 몸도 엄청 안 좋은데 근본 데서 왔다. 그런 줄 알면 미리 집에서 기다렸어야지. 회사에서 일하면 다냐? 네가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제대로 집안교육을 못 받은 게로구나. 어여 빨리 오지 못하냐? 고모님, 죄송한데요. 손가락 어디 다친 건 아니죠? 뭐야? 네가 지금 장난하냐? 아니요. 손가락 안 다치셨으면 핸드폰으로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전 바빠서 먼저 끊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계속해서 불이 났어요. 다 꺼버리고 냅뒀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두 시고모님이 쫓아오셨어요. 네가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다. 너는 네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냐? 어디 어른하고 통화했는데 전화를 찍 끊고 말이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너 나한테는 그런 거는 참을 수는 있는데 네 시댁 식구들한테 그런 거는 못 참는다. 그새 또 신이들과 저를 두고 씹어댄 모양이었어요. 좀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그래도 웃 어른이니 참자고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랬더니 잘됐다 싶었는지 대본에 또 그러셨어요. 얼른 밥해라. 우리 여기서 밥 먹고 갈란다. 네, 그러셔야죠. 저는 곧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들었지? 고모님들 저녁 식사 준비 좀 해. 그 말에 또 시고모들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뭐? 어디 남편한테 밥하라고 하냐? 오늘이 재현씨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날이거든요. 승찬이 아빠, 빨리 저녁 식사 준비해. 그러자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승찬이 엄마, 자기가 도와줘. 나 혼자서는 힘들어. 그때 큰 시고모가 별 희한한 광경을 다 본다며 저에게 대놓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가 네 마당새냐? 왜 네가 할 일을 시키고 자빠졌냐? 고모님, 오늘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특별히 고모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남편을 도와서 할게요. 그러자 큰 시고모님과 작은 시고모님이 서로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철래철래 흔드셨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건 처음 보네. 남자한테 밥하라고 하고 자기는 도와준다네.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냐. 계속해서 시부렁대면서 세상이 말세라며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퇴근한 직후라 집에 오면서 막힌 교통체증에 진도 다 빠져서 배는 고파서 허리가 앞뒤가 딱 붙을 지경이라 무척 예민해 있는데 기운도 팔팔한 두 노인네들이 제 신경을 마구마구 건들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보는 앞이라서 성질 함부로 못 내겠고 왕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로 말했어요. 자기야, 나 애를 데리고 나가서 밥 사 먹고 올 테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아서 해. 두 분한테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할게. 그러자 남편이 울상이 돼버렸어요.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가버려. 네가 있어야 뭐라도 차려서 내놓을 거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해. 네 고모들이잖아. 내가 여기에 계속 죽치고 있다간 일 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좋겠냐? 그러자 그때서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이팅, 잘해봐. 너도 당해봐야 며느리에 고충할 것 아니냐. 얼른 가기나 해. 저는 애들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챙겨 입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시고모님들께 말했어요. 잠깐 애들을 데리고 나갔다 올게요. 저녁 식사는 애들 아빠가 잘 차려드릴 거예요. 그러자 서로 어리둥절해야 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뭔 소리야? 너 시방 뭐라고 했냐? 저는 못 들은 척하며 그냥 나와버렸어요. 문 밖까지 쫓아서 나오려는 것을 겨우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애들 때문에 살 것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거라고 하며 두 시 고모님을 다시 집 안으로 달래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까 살 것 같았어요. 저러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애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분식점에 가서 이것저것 실컷 먹고 공원에 가서 애들과 함께 놀아줬어요. 그동안 남편이 시시각각 집안 상황을 톡으로 보내줘서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이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배달시켜서 먹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녁밥도 하지 않고 배달 음식으로 편안히 잘 먹었다고 했어요. 시 고모가 둘이 나왔는데 저녁밥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 것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며 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난리였대요. 남편도 이왕이면 연세도 있으시고 옛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해드리고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신우들과 아버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한없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다네요. 고모, 내가 웬만하면 참아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넌 또 왜 그러냐? 왜 내 앞에서 애들 엄마 욕을 막 하시냐고요. 뭐시 어째? 난 네 고모야. 그래서요. 아버지도 내 앞에서 애들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세요. 고모가 뭔데 그러세요? 뭐야? 너는 눈에 뵈는 게 없냐? 무슨 말로 태어나서 쪽팔리게 마누라가 시킨 대로 하고 살고 주방에서 앞치마나 두르고 밥한다고 설치질 않나. 그게 뭐 어때서요? 큰 고모나 작은 고모는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고 사세요. 나도 듣는 귀가 있어서 다 알아요. 자기 며느리한테도 끽소리도 못하고 살면서 어디 남의 며느리한테 와서 큰 소리 치세요? 뭐? 남의 며느리? 조카 며느리도 남의 며느리냐? 그리고 누가 그러더냐? 내가 며느리한테 끽소리도 못한다고 누가 그래? 그래서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말했답니다. 진짜로 몰라서 물으세요. 고모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보려고 하겠어요? 남편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도망치듯이 가버리더랍니다. 태생의 악인이라서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먹으니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상기를 시켜줘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시고모님들이 저희 집에서 나간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의 제삿날이라서 연차를 뺀 상태였는데 또 아침 일찌감치 시누이들이 나란히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올케, 어젯밤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고모들이 올케한테 질렸다고 하던데? 어른들이 왔는데 밥도 안 차리고 나갔다며? 그 말 하려고 전화했어요? 아니, 올케 계속 그럴 거야? 뭘 잘했다고 그래? 내 동생이 착해 빠져서 잘해주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네. 형님, 아침 일찍부터 재수없게 형님과 이씨름하기 싫어요. 끊어요. 라고 하며 끊어버렸더니 이번엔 손아래 시누이가 전화질을 했어요. 안 받으려다가 제가 죄진 것도 없는데 안 받는 것도 우스워서 받았습니다. 아가씨는 또 왜요? 올케 언니, 좀 조용히 좀 살면 안 돼?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그냥 좀 대충대충 넘어가지면 안 돼요? 큰언니가 열받았다고 철이 날리네. 나도 시댁 가면 웬만한 것은 참고 넘어갈 땐 넘어갔었네. 멍청아, 그러니까 이혼했지. 아가씨, 기빨리기 싫으니까 할 말 없으면 끊어요. 다시 전화하지 말아요. 남 받으니까, 알았죠?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평영산만큼은 그런 대화는 안 하는 게 답이었죠. 출근 중에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오늘 엄마 제삿날이야. 왜 시끄럽게 전화질이야? 그러자 작은 시누이가 그러더랍니다. 오빠, 언니한테 빨리 오라고 그래. 네가 뭔데 오란 말아야? 너랑 누나랑 제사상 차려. 내가 퇴근할 때 네 올케 언니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 알아. 남편은 시누이의 말은 듣지도 않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낌새를 보니 불안한 모양이었어요. 안 봐도 훤히 그려지는 그림이었던 거죠. 저 혼자서 두 시 고모님과 두 시누이들과 아버님까지 어떻게 상대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답이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겁니다. 저도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 얼마나 시달릴까 고민을 하느라
머리가 찌끈거렸는데 남편이 속 시원히 해결을 해줬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게 해서. 오늘은 어차피 연차를 썼으니까 좀 쉬다가 백화점에 쇼핑도 하고 그래. 기분도 그런데 할부로 비통 미니백 하나 사. 제가 평소에 명품백 하나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것을 눈여겨봤던 남편이 선뜻 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분도 별로인데 진짜로 사버렸어요. 쇼핑이 기분 전환을 하기에는 딱이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과 만나서 애들 데리고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제사 음식을 하러 오자는 후폭풍은 상당히 컸어요. 두 시고모님과 두 시니들이 저를 두고 얼마나 도마질을 해댔는지 아버님도 세누가 되셔서 저를 나쁜 년 취급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 뭐하러 왔냐? 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네 시누들이 안 보이냐? 제사밥 먹으러 왔으면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거라. 우리들이 놀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야단부터 치셨습니다. 아버님 성품이 원래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시고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며느리 버릇은 시아버지가 고쳐야 한다고 한 모양이라 엄청 세게 나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야단을 듣고 있었는데 남편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버님한테 목소리를 내리 깔더니 그랬어요. 아버지,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려야만 제사상이에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뭐야? 네가 이 모양이니까 집안꼴이 이러는 거야. 하늘 같은 네 고모들도 왔는데 어디 며느리 주제에 겁빼기도 한 거요. 하늘 같은 고모라고 했어요. 엄마가 제사밥 드시러 오셨다가 기겁을 하시겠네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늘 같은 시누들이니까 잘 모시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저 고모들이 엄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엄마 제삿날에 재수없이 얼굴 디밀고 족한 며느리까지 잡아먹으려고 해요. 뭐야? 그러자 듣고 있던 시고모님 두 분도 뒷골 잡고 쓰러진다고 난리였어요. 형님은 남편에게 지랄을 떨었습니다. 야, 너 미쳤냐? 왜 죄 없는 아버지를 닥달해? 마누라도 잘못 챙기는 것이 사람이냐? 어이구, 이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자 또 남편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누나는 배알도 없어. 엄마가 안 불쌍해? 저 두 고모들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그새 잊었어? 고모들이 양심 있으면 찾아오지 말던지 아니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직접 제사상을 차려서 올리던지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서 분란을 일으켜? 그러자 큰 시고모님이 큰 소리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난 네 엄마한테 죽으라고 한 적 없다. 그건 사고야. 술 주정뱅이라서 자기가 약 먹은 줄도 모르고 마시다가 죽은 거라고. 그 말에도 남편은 꿋꿋이 참고 저와 애들과 함께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뒤에서 계속 씨부렁대고들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제사를 다 치른 후에 저에게 애들을 데리고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 하라는 대로 시댁을 나왔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두 시고모님들과 두 시누들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무시해버렸어요. 한참 뒤에 주차장으로 온 남편은 제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다 엎어버리고 나왔어. 내년에 엄마 제사 때 고모들이 또 찾아오면 또 엎어버리겠다고 했어. 다시는 너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얼굴 들이밀지도 말라고 했어. 재수없는 인간이라고 했지. 바들바들 떨더라. 또 찾아오면 엄마를 죽인 죗값을 물겠다고 했더니 조용하더라. 미친 양아치들.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남편도 꽤나 나름 많이 참고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아직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을 배려해서 두 분의 시고모님들과 인연까지 끊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확실히 끊어냈습니다. 두 시니들까지 더 물어요. 두 시니들과 두 시고모님은 크나큰 실수를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두 분의 시고모님 때문으로 알고 있는 남편에게 저를 건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무리 아버님처럼 효자는 대물림이 된다고 해도 불효자가 될지언정 가정이 최우선순위였거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시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묘를 찾아뵈었어요. 두 신이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고 아버님은 남편이 한 번씩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시고모님이 암말기란 말을 들었는데도 남편은 가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불쌍해서 병문안을 가게 되면 너무나 쉽게 용서를 받는 줄 착각하니까 가기 싫다고 했고 용서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성도 없는 용서는 없으니까요. 막내 시고모님도 골다공증으로 온몸이 부러져서 병원에 수개월째 입원 중이라는데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신이들은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덕분에 아버님의 건강도 잘 챙겨드리고 아버님을 닮아서 효녀드렸어요. 며느리가 딸만큼 하겠습니까? 비록 저에게 좋은 신이들이 아니었지만 아버님께는 좋은 딸들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요새는 아버님도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옛일을 생각하시며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시어머니의 방패막이가 못되어 주었을까 하고요. 가끔씩 눈물을 흘리시며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딴든다고 하셨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